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유교를 두드려 패고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1000년 이상을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주류를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교는 끝까지 화장을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매장 말고 우리 화장 쪽으로 한번 해볼까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화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겠지. 기독교의 영생, 기독교나 이슬람의 영생, 천국 가서 그냥 신이 만들어 놓은 조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끝. 불교의 영생, 윤회에서 뺑뺑이 돌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이 죽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에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런데 인도 불교에서는 그 완성이 죽을 때 완성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살았을 때는 그게 안 되는데 육체가 있을 때는 이 육체적 한계 때문에 완전하게 걔네가 하는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교의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윤회고 이건 뺑뺑이 도는 거, 이건 상태가 메롱인 거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이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상기시키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100%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이걸 해탈 벗어났다라고 쓰는 거예요. 해탈 목샤 이렇게 해서 벗어났다 이렇게 목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신선이 돼서 이 세계 안에 산다니까 이 세계의 또 다른 연장선, 뭐 무릉도원이든지 뭐 청학동이든지 어딘가 또 다른 연장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곳에 살아. 이들은 천상이나 다른 세계로 넘어가지 못해. 왜? 이론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냥 이 세계에서 같이 삽니다. 그냥 같이.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자식으로서의 영생.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영생론을 펴는 거는 유교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 성씨를 물려주는 내 DNA를 가장 많이 가진 놈을 통해서 영생. 자식이죠. 그리고 여자는 필요가 없고, 여자도 자식 아닙니까? 여자는 그 대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뭔 뜻인지 알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체를 한다고 생각해봐. 삼성이야, 삼성. 근데 삼성에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삼성이 아들이 끊기고 나중에 내려갔더니 딸만 있는 거야. 이재룡 씨 아들 있지? 이재룡 아들이 딸만 난 거야. 이재룡 회장님 아들이 딸만 난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걔 딸에게 상속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 회사가 이씨 회사에서 다른 집 회사로 바뀝니다. 당대에 바뀝니까? 아니, 당대에는 안 바뀌지. 그 아들 때에 가면. 왜? 예를 들어서 이씨, 이부진 씨가 누구야? 이무재 씨하고 결혼했었잖아.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러면 이 집 아들은 임씨겠지. 이 씨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임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상속권을 못 가지는 거야. 아니,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씨가 바뀌어버린다고. 이게 왕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진다. 이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피 아닙니까? 같은 피야. 같은 피인데 상징성이 달라져. 그래서 그게 북의 시족제라고 하는 게 누구 성을 따랐느냐. 그래서 남아 선호가 굉장히 이 유교에서는 강력할 수밖에 없어. 성씨가 바뀐다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주 이씨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박씨도 될 수 있고 뭐 김씨도 될 수 있고,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사위에게 넘어가진 않아. 근데 그 사위 다음 때는 사위성을 따른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자식으로 상속된다가 이게 영생론이에요. 유교의 영생론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은 아들입니다. 아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 유교의 영생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과 같다. 그래서 식물이 씨를 받아서 그 식물로 계속 영속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개나리 생각하시면 돼. 개나리. 개나리가 있어. 개나리가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는데 이게 한 나무예요. 한 나무. 뿌리가 같은 한 나무. 요거를 딱 잘라 가지고 요걸 요렇게 해서 화분에 꽂으면 얘가 뿌리가 나면서 새로 하나의 나무가 돼. 예. 요런 식으로. 요거는 같은 나무도 아니고 다른 나무도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상속된다는 게 유교의 관점이에요. 유교의 관점. 그리고 요 기운은 어떻게 내려가냐면 저 기론인데 이 기론에서의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을 통과하면 기가 단절이 돼요. 불을 통과하면 기가 단절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며느리가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그 저쪽 기운, 우리 집 기운이 있고 그 집 기운이 있는 거야. 그게 충돌하면 집안에서 뭐 사고가 나고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뭐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뭐 내 아들이 죽었다는 둥, 뭐 집안이 깨졌다는 둥,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집안의 기운 소속된 사람이 있고 이쪽 집안의 기운 소속이 있는 거야. 요게 이쪽 집안 게 훨씬 커. 그런데 이게 충돌하게 되면 이게 독하면, 세면 이쪽을 어느 정도 이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아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뭐 회사 같은 데서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분위기가 바뀌거든. 아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이제 능력으로 뽑을 거냐, 화합을 잘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 능력은 있는데 화합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오면 요 기운이 보통은 이쪽이 지는데 약한 쪽이니까 한 사람이고 이건 10월드잖아. 그러니까 지는데 저거를 강력하면 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기운들이 충돌하면서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론에서는 물건 잘못 들여도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뭐 동티가 났네, 뭐 어쩌고 땅을 파다가도 생각 잘못되고 뭐 집을 뭐 손봤더니 그쪽에 기운이 바뀌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 뭐 대장군이 어떻고 뭐 삼살방이 어떻고 뭐 그냥 거의 대부분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 쓸모없느냐? 그렇진 않아. 왜? 100% 쓸모없으면 그게 전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왜 너는 쓸모없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가능성의 확률이 낮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게 낫는 치료약이다라고 얘기하면 한 7, 80%는 100%는 없습니다. 그걸 먹었을 때 나아야 되는 거지 한 20, 30%예요. 그러면 그게 약이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복권은 당첨되지 않느냐? 아니야. 복권은 언제나, 로또는 언제나 1등이 나와. 거의 매주 1등이 나와. 제가 알기로. 그것도 여러 명이 나와. 언제나 당첨되는 거야. 하지만 그 당첨이 나일 확률이 없어서 안 사는 거야. 그게 나면 직장을 때려치지. 그게 수주대토랑 똑같은 거라니까. 송나라 사람이 농사 지으러 갔다가 토끼가 머리 받고 실수를 해가지고 스텝이 꼬여서 머리 받고 죽은 걸 보고 그 다음부터 농사는 때려치고 계속 나무 밑에서 이렇게 볶고 있었다. 복권 하나 샀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가 걸려서 이거네 이러면서 계속 복권만 사다가 망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 확률은 있지만 왜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느냐? 그거는 꾸준한 거고 이거는 있을지 없을지 불명확성이기 때문에
예, 불명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가능성은 있지만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나중에 이기게 되는 거는 과학은 어느 정도의 확률을 계속 맞춰줘요. 과학이 그럼 100%입니까? 100% 절대 아니야. 검토를 더 거치면 뭐 예를 들어서 70%, 80%, 90%까지는 올라가도 100%가 될 수는 없어요. 뭐 약도 그런 거고 뭐 전부 다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유의미한 보편적 확률을 주는 거고 그 유의미하지 못한 확률을 주면 그거는 우리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한다라는 지점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다 기론이에요. 기와 기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란 기를 가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재생하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재생하고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정의품송 요번에도 뭐 태풍 때 정의품송 가지가 부러졌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정의품송이 워낙 중요한 나무기 때문에 정의품송 그 옆에 가면 씨를 받아가지고 발화시켜 놓은 게 굉장히 많아. 여러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품송 본 나무가 죽으면 그 자리에다가 심어서 대체시키려고 가보시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반 틈은 죽어 있어.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의품송 진짜 찐 정의품송이 죽고 그 옆에 짭이 들어오는 거야. 자식이지 자식. 이거를 같은 정의품송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상속 개념이에요. 상속. 그리고 이게 영생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형체가 있어야 돼. 불 같은 경우는 불을 건너면 며느리가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벽살을 끊는 방식으로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황토를 건넌다. 아니면 불을 피워놓고 그걸 건넌다. 안 그러면 큰 소리를 내서 뭐 함 같은 거 할 때도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 그 나쁜 것들을 쫓아내서 어떻게 보면 중화제를 쓰는 겁니다. 그게 중화제. 예, 그래서 이게 잘 섞이게. 예, 섞이게. 잘 섞이게. 그래서 불이라는 걸 써버리면 그게 단절이 돼요. 단절이. 기운이 영속되는 게 아니고 단절돼. 예를 들면 정의품송에 이렇게 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냥 정의품송에 씨를 받았어. 씨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씨앗 종자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걸 다 모아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아의 방주지. 그런데 나무를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하냐? 그러니까 씨를 놓는 거야. 씨를 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놓지는 않겠지. 뭐 여러 개를 놨겠지. 그래서 그 종이 단종되면 사라지면 어떤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 사라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복구하겠다. 아니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씨가 불에 탄 씨야. 야, 그러면 이거는 씨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다시는 발화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화장을 하면 자식과의 영속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정당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유교를 두드려 패고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1000년 이상을 있었어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북송 시대까지. 예. 동아시아의 주류를 차지했어. 주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교는 끝까지 화장을 안 합니다. 화장이 양보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유교가 화장에서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조금이라도 매장 말고 우리 화장 쪽으로 한번 해볼까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화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겠지. 근데 그걸 화장을 해버리면 집단 전체의 영속성이라는 게 싹 날아가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단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 집단이 물론 뭐 딸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 성씨는 사라지는 거야.
맞죠? 지금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 뭐 단종되면 말지 뭐. 나 일단 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니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종을 걱정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은 단종을 걱정하던 세상에 살았었어. 그래서 여러분 위의 세대 아니면 그 위의 세대를 보면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됐고 뭐 몇 명을 하도 낳아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딸이 많이 나오면 뭐 유산을 시켜서라도 아들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 그리고 안 되면 씨바지라도 드리고 어디서 나와갖고 오고 뭐 별로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근데 왜 그것을 용인했느냐? 혈족에 대한 보존이에요. 혈족에 대한. 딸이 있는데도 그런 집에서도 그렇게 했다니까? 아니, 맞잖아. 그러면 딸은 왜 인정받지 못했느냐? 북의 시족제이기 때문에 그 성씨가 바뀐다고 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대만 넘어가면 너는 성씨가 바뀐다. 너는 성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는 쉽게 말해서 준회원이다. 너는 피는 갖고 있는데 너는 준회원이야. 그 제사에도 못 들어가, 나중에.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을 보면 화장해버리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후손이 없는 무남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 무남이 되는 거하고 그러니까는 애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 아들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단절돼 버리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공씨야. 공씨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의 공씨. 공자가 공씨의 시조예요. 그게 이제 니구산 부자동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구멍공씨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씨가 굉장히 오래된 성씨인데 굉장히 오래된 성씨인데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대 뭐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보통 성씨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이 몇 대 손입니까? 그러면 뭐 24대예요, 27대예요, 뭐 30대예요, 뭐 이 정도 나오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유서 깊은 집안이 아니고 그런 성씨면 고려 말에 나오는 성씨들입니다. 고려 말에 나오는 성씨입니다. 대수가 그렇게 간다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오래되는 성씨가 있어요. 박씨, 예, 박혁거세, 뭐 김할지 이런 후손들은 오래 가. 물론 공자같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아. 연대가 박혁거세나 뭐 김할지나 이런 분들도 다 기원 전후 분들이기 때문에 기원 전 그때쯤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같이 오래 가진 않아.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씨는 20대 중반 정도에서 30대 정도 사이에서 거의 끝납니다. 그거는 고려 말에 성씨들이 대부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성씨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 그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역식으로 얘기하면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악지가 필요여왕이라고 집안에 계속 내려오는 그게 조상의 음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결시키고 견고하게 해나가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에게 밥을 주고 그러면 그 음식을 공양해 드리면 그 공양 받은 분이 아유 너네 잘했어요 이러면서 음덕을 내려줘. 그래서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경사가 있다. 남은 경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기운의 흐름이야. 흐름. 그런데 그 흐름과 화장을 해버리면 이 흐름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거는 매장이라는 게 필수 조건이라니까. 필수 조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조건이 끊어졌어.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부가 있어. 부부가 있어. 이게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이렇게 해서 한쪽이 날아갔어. 나는 존재해도 부부는 아닌 거야.
아니 그렇잖아.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하고 매장은 무조건 필수 조건이에요.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형성이 안 되면 하나는 해봐야 그냥 헛방이야. 헛방.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내가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아니, 그래야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를 안 나오면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 내가 대학 가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는 있어야지. 나라는 존재하고 내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잖아. 내가 죽었어. 그럼 뭐 대학은 뭔 개뿔이 대학이야.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뭐 어떻게 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을 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건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점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벤트 같이 되는 거지.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약간 이벤트 같이 되는 거야. 이벤트 같이. 예. 그래서 그냥 모여서 추모하고 밥을 먹어요 라고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하고 난 뒤에도. 하지만 이게 필수 조건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생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꼭 차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거 있잖아. 뭐 200일 기념, 뭐 300일 기념. 보고 있으면 웃기지. 저러다가 이제 깨진다. 저러다 깨진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건 필수적이지 않잖아. 지들끼리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갑지.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했을 때 제사는 필수 조건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추모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화장해버리면 단절되면서 어떻게 보면 소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